안녕하세요 기철 여러분들, 멋진 기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맨몸 격투 1부를 다루었는데요. 2부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또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둠스데이에 등장하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접 격투에 있어 물질 통과라는 사기적인 능력을 보유한 고스트입니다. 슈트를 비롯해 가지고 있는 무기까지 투명화되는 특성상 잠깐 사라졌다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거나 심지어 적의 눈을 피해 아예 숨어버리는 것도 가능한 편인데요. 다만 지속시간이 1분밖에 되지 않는 편이며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범한 상태에서는 강화 인간에게 밀리는 편입니다. 앤트맨과 와스프의 협공에 밀리는 것으로 보아 종합적인 전투력은 1.5 앤트맨 정도로 추정됩니다. 미드나잇 엔젤이 된 오코예입니다. 도라 밀라제의 수장이자 와칸다 최고의 전사로서 도라 밀라제 부하들과 함께 킬몽거를 일시적으로 제압했을 정도이며 블랙위도우와 함께 프록시마에게 대항하고 콜버스 글레이브를 한 큐에 제압해버리는 등 무려 블랙오더를 2명이나 상대하는 무서운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이후 와칸다 포에버에서는 미드나잇 엔젤 슈트를 통해 방어력과 공격력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한 명 한 명이 초인 이상의 전투력을 지닌 탈록한인들을 상대로 끝까지 밀리지 않는 저력을 과시했는데요. 이전까지는 블랙위도우나 호크아이와 비슷한 체급이었지만 와칸다 포에버에서는 비브라늄 슈트까지 생긴 이상 한층 전투력이 향상된 상태입니다. 둠스데이 등장이 확정된 슈리의 블랙팬서입니다. 트찰라는 스티브와 거의 비등한 편이었지만 슈리의 경우 이제 막 초인이 된 탓인지 괴물 같은 스펙을 지닌 네이머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비브라늄 슈트의 특성상 이전에 언급한 격투가들을 모조리 쌈 싸먹을 수 있는 내구력을 갖추었지만 전투 경험이 아직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슈리 역시 허브를 먹고 초인이 된 상태이며 슈트의 위력이 워낙 넘사벽이기 때문에 자체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강제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특히 닥터 둠과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와칸다 포에버에서 빌런으로 등장한 네이머 역시 둠스의 등장이 확정되었는데요. 와칸다 포에버 이후 중립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뮤턴트라고 언급된 만큼 둠스에 등장할 엑스맨들과 매우 긴밀한 접점을 지닐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팬서와 찰스 이그제비어, 리드 리처드가 모두 둠스의 등장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메인 유니버스에 일루미나티가 창설될 가능성이 매우 큰 편입니다. 2대 캡틴 존 워커입니다. 3대 캡틴 샘 윌슨은 아예 날아다니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캡틴 컨셉은 존 워커가 이어가는 느낌인데요. 드라마에서도 버키와 샘 두 명을 동시에 상대했으며 옐레나는 아예 상대가 되지 못하는가 하면 모든 무술을 섭렵한 태스크 마스터를 비롯해 고스트까지 근접전에서 우위를 점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무려 10초가량 높이 도약할 정도로 현재 MCU 강화인간 중에서는 버키와 함께 독보적으로 강력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현재 샘 윌슨이 솔로 영화를 통해 캡틴 아메리카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만큼 중복되는 컨셉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할 가능성도 매우 큰 편입니다. 둠스의 출연이 확정된 의외의 강자 미스틱입니다. 엑스맨 1편 당시 미스틱이 보여준 격투 실력은 압권이었을 정도로 수백 년간 전투 경험을 쌓은 울버린이 무려 단 한 대도 유효타를 얻지 못하는 대굴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치고 빠지는 식으로 농락하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뛰어난 아크로바틱 동작으로 인해 울버린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였으며 본래 금속과 동일하진 않겠지만 울버린의 아담안티움 및 사이록의 장검까지 복사할 정도로 신체 일부를 경질화시키는 것까지 가능한 편인데요. 둠스데이에서 크게 분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어린 시절을 맡은 제니퍼 로렌스가 아닌 성인 역할을 맡았던 레베카 로메인이 캐스팅된 것으로 보아 이변이 없다면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담안티움에 찔려 쓰러졌지만 후속편에서 문제없이 돌아다닐 정도로 재생 능력도 좋은 편이며 웬만한 초인들과의 전투까지 무리 없는 엑스맨이었습니다. 생전 캡틴에게 유일하게 비빌 수 있는 강화인간 윈터 솔저입니다. 과거 스티브와 거의 호각으로 싸운 것에 이어서 썬더볼츠 멤버들이 센트리의 공격 한 큐에 나가 떨어진 것에 비해 그나마 공격을 몇 번이나마 더 시도한 유일한 주인공으로서 확실히 전투력이나 경험치는 훨씬 우위에 있는 편입니다. 윈터 솔저 이후 세뇌되었을 때만큼 살벌한 전투력은 없는 편이지만 전투 경험이나 스펙 등은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블 최고의 근접 격투 히어로 중 한 명인 스파이더맨입니다. 어벤져스 내에서는 헐크 다음으로 괴력의 소유자로서 반으로 갈라지는 선박을 잡고 버티거나 헐크 버스터급 체급을 지닌 컬 옵시디언의 공격을 막아내는 등 수십 톤에 달하는 근력과 내구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스파이더 센스를 통한 뛰어난 반사신경까지 겸비하고 있는 편인데요. 다만 그린 고블린이나 닥터 옥토퍼스처럼 등장하는 빌런들의 스펙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항상 고전을 면치 못하는 편입니다. 또한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가끔 일어나는 편인데요. 아쉽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탓인지 둠세이에서는 빠지게 되었지만 워낙 중요하고 인기 히어로인 만큼 시크릿 워즈에서 등장하지 않을까요? 콘슈라는 신의 힘을 이어받은 문나이트입니다. 죽을 정도의 치명상에도 신의 힘을 통해서 살아날 정도이며 철제 범퍼를 맨손으로 찌그러뜨리는가 하면 무려 고대 괴물을 때려 눕힐 정도로 엄청난 전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보름달이 뜨면 그 힘이 증폭되며 총알까지 막아주는 치유의 슈트를 비롯해 보름달 다트를 이용해 원거리 공격까지 가능한 편인데요. 마이너 버전인 미스터 나이트일 때에도 뛰어난 격투 실력을 발휘했으며 본인이 던진 무기를 본인이 잡아 적을 처리하는 등 다중 인격자다운 개성이 부각됨과 동시에 거의 단점이 없는 완벽에 가까운 격투가였습니다. MCU 근접 격투의 절대지존 데드풀과 울버린입니다. 영화에서는 무려 2번이나 정면 대결을 펼쳤으며 근소한 차이는 있을 뿐 신체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는 울버린과의 대결에서 모두 무승부로 돌아가면서 두 히어로 모두 마블 최고의 힐링 팩터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타노스를 비롯해 아스가르드 강자까지 잡아들인 TVA 요원들을 제대로 된 무기도 아닌 울버린의 뼈를 이용해 물리쳤으며 수십 명을 압도적으로 제압했다는 점에서 평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또한 영화 후반부에는 수십 명의 데드풀들을 물리치면서 맨몸 격투에서는 독보적인 활약을 세우게 되는데요. 앞으로 근접 격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려면 TVA 요원부터 쓰러뜨려야 되지 않을까요? 맨몸 격투 최강자 샹치입니다. 수년간 싸움을 끊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웨노의 부대를 모조리 쓰러뜨렸으며 이틀 만에 탈로의 무술까지 섭렵할 정도로 무술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데어데블을 능가하는 아크로바틱을 비롯해 텔링즈를 이용한 초인 이상의 파괴력과 수호자의 힘이 깃든 전투복으로 엄청난 내구력까지 겸비하는 등 단점을 찾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최강의 격투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데드풀처럼 힐링 팩터가 없다는 것 정도가 유일한 약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스파이더맨처럼 뛰어난 센서를 보유한 강자들에게는 살짝 밀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과연 텔링스가 보낸 신호는 둠세이의 경고를 알린 것인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블 맨몸 격투 2부였습니다. 혈청을 맞은 강화 인간부터 1티어급 힐링 팩터를 지닌 엑스맨들이 포진해 있었는데요. 아쉽게 문나이트 같은 개성 있는 인물들은 후속편 소식의 부재로 인해 둠세이 등장이 불투명해지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스틱의 활약이 기대되는 편이지만 실상은 단역 혹은 사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어떤 인물들이 크게 활약할지 또 어떤 인물들이 사망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